변수 y의 분산이 i 값에 관계없이 어떤 일정한 양의 값 시그마 제곱을 갖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, 자, 우리는 이 yi의 분산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자, 이 yi의 분산은, 자, yi 대신에 알파 플러스 베타 xi, 자, 엡실론 i를 대입을 하면, 자,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수 취급을 한다고 했으니까, 더해진 상수값은 분산 계산을 할 때 있으나 말하죠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, 자, 엡실론 i의 분산을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 한다고 했으니까, 결국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, y의 분산도, 그쵸, 요 i 값에 상관없이 시그마 제곱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. 그러니까 1번에 의해서 y의 평균값이 이렇게 된다, 기대값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, 2번 가정에 의해서 y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된다는 사실, 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,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, 자, 우리가 엡실론 i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분산의 정의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. 그러면 분산의 정의들을 적으면, 분산은 제곱의 기대값에서, 자, 기대값의 제곱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는 걸 알고 있죠. 그런데 엡실론 i의 기대값이 0이기 때문에 여기 없어지면 결국 우린 여기에서 엡실론 제곱의 기대값으로 표현되어지죠. 즉 엡실론 제곱의 기대값은 여러분 앞으로 꼭 계산하다가 엡실론 제곱의 기대값이 나오면 이것은 엡실론의 분산하고 같다는 사실. 그래서 엡실론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면 엡실론 제곱의 기대값도 시그마 제곱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자,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자, 무슨 말 알겠죠? 그리고, 자, 세 번째, i하고 j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질 때에, 자, 엡실론 i와 엡실론 j,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엡실론끼리는 서로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. 자, 뭐가 없다? 상관이 없다. 자,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우리가 상관계수가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상관계수가 0이다라고 여러분 접근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자, 이 밑에 표현들을 하면 엡실론 i와 엡실론 j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. 즉 엡실론 i는 자기 상관성이 없다. 자, 같은 말인데, 자, 요걸 가지고 우리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뭐냐? 자, 우리가 상관계수를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. 자,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요 상관계수는, 자, 요렇게 우리가 표현하고, 요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요 두 놈의 공분산,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공분산을 요 엡실론 i의 표준 편차값과 엡실론 j의 표준 편차값의 곱으로 나누면 되는데, 지금 엡실론 i든 엡실론 j든 엡실론 i와 상관없이 항상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요 놈의 표준 편차도 요 놈의 루트 값 시그마고, 요 놈의 표준 편차도 요 놈의 루트 값 시그마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, 이런 얘기죠. 자, 무슨 말이겠죠?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결국 요 상관계수가 0이다, 이런 얘기죠.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시그마는 지금 뭐가 아니니까, 0이 아니니까 요렇게 되어지고,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먼저 이끌어내는 게 요 공분산값,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뭐가? 요 공분산이 뭐가 된다? 0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, 이런 얘기죠. 무슨 말이겠죠? 그러면 요 사실로부터 이제 뭘 할 수 있냐면, 그러면 공분산 계산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? 공분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곱의 기대값에서, 자, 조금 땡겨 적어 보겠습니다. 다시. 자,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곱의 기대값에서 뭘 빼냐면 엡실론 i의 기대값에다가, 자, 엡실론 j의 기대값을, 자, 요 기대값의 곱을 빼는 거죠. 그런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엡실론 i의 기대값은 0이니까 요 둘 다 0이죠. 그러니까 요 값은 결국 뭐가 되니까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공분산은 뭐와 같다? 그렇죠. 엡실론 i 곱하기 엡실론 j. 자, 요렇게 요와 같다는 식을 우리가 첫째 이끌어낼 수 있고, 또 하나는 우리 여기에서, 자,
우리가 여기에서 결국 이 값이, 이 공분산 값이 지금 뭐가 된다? 0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죠. 그죠? 그러면 요 등식이 0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 또 뭐를 이끌어낼 수 있냐면, 자, 엡실론 i 곱하기 엡실론 j 하고, 엡실론 i 곱하기 엡실론 j의 기대값은 엡실론 i의 기대값과 엡실론 j의 기대값이 서로 같다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죠. 그럼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우리는 뭘 이끌어낼 수 있냐면 중요한 사실 하나 이끌어낼 수 있죠. 자, 우리가 곱의 기대값하고 각각의 기대값이 곱이 같을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? 그렇죠. 요런 경우를 우리 가리켜서 엡실론 i와 요 엡실론 j는 자, 뭐다? 서로 독립이다라고 얘기하죠. 그죠? 자, 뭐다? 서로 독립이 되어진다.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, 자, 서로 다른 엡실론 i와 서로 다른 엡실론 값 길이는 서로 상관이 없다는 이 가정으로부터, 이 기본 가정으로부터 우리는 요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공분산의 0이라는 사실과, 그리고 여기 표현한 것처럼 엡실론 i 곱하기 엡실론 j, 자, 엡실론 i 곱하기 엡실론 j가 0이라는 사실도 이끌어낼 수 있고, 또 우리는 뭘 이끌어낼 수 있냐면 결국 엡실론 i하고 엡실론 j, 즉 서로 다른 엡실론과는 서로 다른 엡실론 사이는 서로 뭐가 된다? 그렇죠. 독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자, 요 사실을, 특히 여러분들이 요 말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중요한 증명을 할 때 이게 많이 사용될 거랍니다. 요 둘 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. 자,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x값이, 자, 여기 4번, 여기도 봅시다. xi는 이제 확률 변수가 아니고, 자, xi는 엡실론 y와 상관이 없다. 자, 요것도 우리가 마찬가지죠. 우리가 요거 똑같은 거죠. 요 놈 두 놈이 서로 상관이 없으니까 요 두 놈의 공분산이 연결되는 것처럼 요 놈하고 요 놈이 서로 상관이 없으면 xy와 엡실론 i의 공분산 역시도 뭐가 된다? 0이 되어진다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x가 값이 고정되므로 y는 엡실론에 의해서 뭐가 된다? 확률 변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. xi는 확률 변수가 아니고, 아까 얘기 다 했죠. 요 놈이 비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요 놈이 확률 변수임으로써 요 놈이 결국 뭐가 된다? 확률 변수가 되어진다. 얘기 다 했던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y는 정규 분포, 자, 요 놈 콤마 요 놈을 따른다 했는데, 자, 요 5번을 봅시다. 요 5번을 보니까 요 엡실론 i는 정규 분포 0,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. 자, 기본 가정 5번째가, 자, 우리가 엡실론 i의 기대값이 0이고 엡실론 i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있기 때문에 요 놈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정규 분포 0,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가 틀림없겠죠. 그러면 자, 우리가 이 5번의 얘기는 이거죠. 요 놈이 확률 변수면 요 놈도 확률 변수고,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요 놈 역시도 뭐야?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.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그 확률 변수의 선형 함수죠. 일종의, 그죠? 요 변수 플러스 일종의 상수꼴이라고 이해를 하면 확률 변수 입장에서, 그러면 요 놈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요 놈에 관한 선형 함수가 yi죠. 그럼 yi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죠. 그래서 y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고, y의 기대값은 이만큼이고 y의 분산은 요만큼이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만큼을 평균, 이만큼을 분산을 하는 뭘 따른다?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자,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이제 또 세어럼 위에 보니까 모회기선. 자, 이 모회기선을 우리가 앞에 살짝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요 x를 전제로 한 이 y의 평균값, 보통 우리가 평균값을 우리는 보통 뮤 y바 x라고도 표현하고, 요게 우리가 앞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x로 나타내진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요 말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x 변수 값에 따라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y 값들의 궤적으로 정의된다.
그러니까 요 모양이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x라는 것은 기울기 값이 베타인 일종의 1차 함수로 표현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. 자, 무슨 말이겠죠? 그런데 요 x 변수 값에 따라, 즉 x 값을 전제로 했다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요 그림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, 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요 x 값이 이제 이렇게 x1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, 자, x1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지금 이 y 값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, 이 분포하는 이 y 값들의 평균값이 있겠죠. y 값들의 평균값. 무슨 말이겠죠? 그럼 뭐 그 y 값의 평균값이 한 이쯤 있다고 칩시다. 이랬을 때에 요 x 값을 우리가 전제로 했다. 즉 x 값이 예를 들면 x1이라고 했을 때 x1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 y 값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, 그 y 값들의 평균값을 우리는 지금, 그쵸? 평균값을 우리가 잡았을 때에 요 값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x1이 되어지겠죠. 그러면 또 x2라고 하는 동네에도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? 지금 평균값이 있겠죠. 그러면 그 평균값이 대충 아마 이쯤 있을 거랍니다. 그러면 요게 알파 플러스 베타 x2가 될 것이고, 그리고 x3라고 하는 동네에서 우리가 평균값이 대충 아마 이쯤 있을 거랍니다. 요게 알파 플러스 베타 x3가 되어지겠죠. 이와 같은 평균값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연결하는, 지나는 우리가 직선을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, 자,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반듯한 직선입니다. 자,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요 평균값들을 지나는 이와 같은 직선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모회기선 알파 플러스 베타 x다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요 값은 지금 x가 0일 때는, 그쵸, 요 평균값이 알파니까 요 값이 알파가 될 것이고, 요 베타라고 하는 것은, 그쵸, 일종의 요 기울기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그죠? 자, 그래서 이와 같은 값들을 요 x를 전제로 한 y의 평균 값들을 우리가 쭉 연결했을 때에, 즉 여기서 표현하면 이 기대할 수 있는 y 값들, 즉 y 값들의 평균 값들을 이어 만든 궤적으로 정의되어진다는 말이 이런 뜻이랍니다. 무슨 말이겠죠? 그러니까 x 값이 x1일 때 평균값, x 값이 x2를 전제했을 때 y의 평균값, x3를 전제로 했을 때 여기는 많은 y 값들의 평균값을 이렇게 잡아서 연결하면 이와 같은, 요게 지금 뭐다? 예,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모회기선, 이 y와 x라고 불리우는, 즉 알파 플러스 베타 x라는 일종의 1차 함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자,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, 자,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y라고 하는 것은 정규 분포 알파 플러스 베타 x 콤마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했죠. 그렇죠?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요 x 값이 x1일 때는 y 값들이 이제 요 라인 위에 분포하는데, 이 라인 위에 분포하는 요 y 값들의 평균값이 요 값이죠. 그렇죠? 그리고 우리가 뭐다? 지금 이 y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기 때문에 일종의 요 평균값을 기준으로, 자, 요런 모양의 우리가 y의 정규 분포를 우리가 그려보면 이런 모양의 정규 분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. 또 요 x값이 x2일 때는 이제 y값이 이 동네에 분포하고 지금 평균값이 요만큼이니까 역시 이 y는 정규 분포를 따라댔으니까 x2를 전제로 했을 때도 요 대충 이와 같은 모양의 정규 분포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, 그리고 x3라고 하는 동네에도 y값이 이렇게 분포하는데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y의 확률을 나타내는 정규 분포 곡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자, 무슨 말이겠죠?